예, 먼저 영상 만나보셨는데요. 바람 잘 날 없는 자유한국당 왜 이러는 건지 정치팀의 성한용 선임 기자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여성당원 행사에서 일부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는 엉뚱한 짓을 선보여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황교안 대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 글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새 뭐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요. 예.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 예. 하나요? 뭐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겹쳐서 뭐 내부적으로 뭐 미치고 팔짝 뛰겠다 뭐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을 정도인데요. 일종의 돌발 사고죠. 예. 이걸 뭘 당 지도부에서 뭐 이런 걸 기획한 건 아니고요. 그랬겠죠. 예, 경남도당의 여성 당원들이 예. 이제 당원들 장기자랑 코너 때 좀 튀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한국당 승리 이렇게 붉은색 글씨로 속 바지에다가 글자를 쓰고 이제 겉옷 겉바지를 이제 내리는 이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지금 표현을 속옷, 속바지 구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의 정정보도 요청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좀 잘못했을 때 얼른 그냥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답답해서 그런지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 글자를 쓴 데가 속바지지 속옷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어감이 다르다는 거죠. 뭐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있었어요.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또 오늘 이걸 열심히 연습해서 좀 한국당의 공연단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 경남도당 여성 당원들의 이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날 이제 14개 시도당에서 이제 장기자랑한 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한 거죠.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그거를 인지를 해서 황교안 대표는 뭐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냥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다 결국 당 대표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해프닝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등원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를 해놓고 그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하고 뒤집혀버린 거 아닙니까? 2시간 만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날 원내대표들 사인하는 걸 보고 한 고비를 넘어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2시간 뒤에 엎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정확히 추인을 받겠다고 하면 서명을 하기 전에 합의문을 가지고 의원총회에 가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추인을 받고 와서 사인을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사인부터 해놓고 가지고 가서 의원총회에서 좀 우리가 동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좀 뭔가 좀 자유한국당 내부가 요새 약간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사전 정지 작업들을 합니다. 원내대표를 도와주는 원내 부대표들 또 부대표는 아니라도 원내대표하고 친한 뭐 초재선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바람을 좀 잡죠. 우리 당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어렵게 합의해 왔으니까 도와줍시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날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다면서요. 합니다.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엎어졌고요. 약간 속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곤경에 빠져 있는. 어딘가 좀 고장이 나 있는 망가졌고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당장 뭐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 수도권 이런 데서 많이 빠지고 물론이죠. 있는.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에도 좀 큰 타격을 입은 거 아닌가요? 치명적이죠. 이게 사실 뭐 당장 원내대표 그만둬라 이런 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할 때 나경원이냐 김학용이냐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나경원 얼굴로 내세워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그렇죠. 대중적 인지도도 그렇습니다. 높고. 판단을 해서 뽑아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영 이상한 거죠. 이런 사고 한두 번 더 터지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마 쫓아낼 가능성이 버티기 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서도 핵심이 이제 국회 정상화였는데 보고 있으면은 좀 헷갈려요.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한국당 의원총회나 이런 거는 국회 안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마치 국회가 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국세청장 청문회 또 앞으로 있는 검찰총장 청문회는
참석하겠다면서요. 이게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하죠. 저도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는데 예. 이런 장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선택 등원이냐 이게 뭐냐 예. 도대체 이제 이런 비아냥 선별적 등원. 선별적 등원 예.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으로 가능합니다만 이게 좀 그 내일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6월 말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 임기 연장 문제가 네. 최대 현안으로 걸려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네. 동의해서 들어오느냐,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거의 그 파국으로 가느냐가 내일 오후에 지금 달려 있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게 좀 답답한 게 지금 전혀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내일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뽑아야 되고요. 예.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하반기에 상임위 구성이 지금 안 구성이 되는 좀 거예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자유한국당이 좀 거부하게 될지. 예. 참 자유한국당 이렇게 불안한 당 상황이죠. 기능이 좀 이상하다, 고장 나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얽혀 있는 거 아닌가요? 결정적이죠. 예. 사실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했다고 하지만 어떤 그 관료 리더십하고 네, 초선 재선이라도 국회의원을 해본 정치 리더십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정치인들은 결국은 민심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관료들은 대통령만 보고 따라갑니다. 오로지 이렇게 외길로만 그렇죠. 보고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걸로 판단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갑을 관계로 따지면 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아무래도 뭐 갑 중에 갑이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국민이라는 슈퍼 갑을 항상 머리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네. 정치인들이 굉장히 세 보이지만 지역에 가면 90도로 허리 숙여서 인사를 폴더 인사를 하게 돼 한다. 있죠. 예. 또 한 가지 정치인들은 이 갈등 조정이 아주 명수들입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없죠. 사실 황교안 대표가 될 때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잘 해낼 수 있을까? 예. 그 걱정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의회를 너무 모른다,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것도 뭐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정작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황 대표의 발언이 이게 실언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 뭐 모든 걸 이제 최저임금 탓을 하죠. 그 기승전 최저임금이다. 예. 또 뭐 뜬금없이 숙명여대에서 특강을 하면서 뭐 본인 아들 자랑을 하셨어요. 뭐 스펙이 없는데도 뭐 대기업에 취업을 잘 하더라 이런 얘기. 셀프 디스를 해버렸죠, 그냥. 네, 근데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저 성적도 좋고 예. 토익 성적도 좋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염장을 지르러 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상당히 좀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경알못이라고 예. 하고요. 저 사람 그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 법알못이라고 하는데 당내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별명이 그냥 알못. 왜냐하면 경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예. 법조인이라고 하는데 법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알못이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한겨레 정유경 기자가 썼어요. 국가보안법만 잘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예. 뭐 그런 것 같죠. 아무튼 성수동 수제화 거리 갔을 때 좀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요. 예. 그 동네 재화공들이 되게 그 특수고용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영업자인데 예, 자영업자에 가까워. 거기서 무슨 최저임금 얘기 또 주 50시간 얘기 해가지고 장소에 안 맞는 얘기를 네. 했고요. 숙명여대 특강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부산에 가서 분여회 간담회 하는데 갑자기 무슨 내가 임종석 주임검사를 해봐서 하는데 저 사람 뭐 돈을 한 번도 번 적이 없다. 네. 아니 국회의원을 몇 번을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한 사람한테 갑자기 네.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네. 좀 어떤 공감 능력 같은 게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애드립이라고 하죠. 네. 즉흥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단의 대책이 나왔다면서요. 이해찬 대표처럼 그 백브리핑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공식 발언만 하고 기자들과 따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 예, 근데 그 사실 처방이 좀 잘못된 겁니다. 황교안 대표 그동안 말 실수한 게 무슨 기자들한테 보충 설명하다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숙명여대 특강 같은 경우에도 그 특강 내용이 그러니까요. 들어있는 거고요. 네. 뭐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 엉뚱한 처방을 한 거죠. 조선일보에서가 그 기자 칼럼으로 아주 네. 강하게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오늘은 또 좌파 언론 탓이다 이런 얘기도 했나요? 예, 정확히는 좌파 언론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도 참 그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아마 좀 그 항의를 하거나 네. 뭐 이래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면에다가 이번 그 자유한국당 이른바 엉덩이춤 사건을 네. 보도한 언론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네. 뭐 이런 데입니다. 사진까지 같이 실었어요. 음. 아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좌파에 장악돼 있다. 좀 잘 예. 믿겨지지가 않고요. 지금 뭔가 좀 당황을 해서 그런지 예. 좀 이 대처하는 것도 지금 오늘 이 발언도 사실은 좀 실언 같아요. 이것도 준비된 발언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말을 했는데 그게 네. 또 실수가 되고 있는 네. 딱 떨어지는 머피의 법칙인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일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비판하기도 지치고 욕하기도 지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1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 있으면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에요. 네. 이게 황교안 대표가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가 꼰대 짓을 하는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예. 또 알못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이 굉장히 그 중대한 죄악이라고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예.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는 아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외사적 시각에서 어떤 한 면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 예. 같고요. 이게 경제적 시각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 생각을 네. 할 텐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거죠. 또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분이 교회에서 아마 청년회장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84년부터 2006년까지 22년 동안 예. 교회에서 청년 리더를 했다라고 이제 작년에 책에다 써놨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청년들에 대해서 좀 안다. 뭘 생각하고 뭘 바라는지 네.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책에 써놨습니다. 예. 사실은 숙명여대 특강도 그 특강을 하기 위한 원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치워버리고 청년은 내가 뭐 당에서 당직자들이 써주는 거 필요 없다. 내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죠. 황교안 대표 좀 더 겸손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가장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국회가 6월에 정상화 되는 거냐. 지금 현안 중에 하나는 추가 경정 예산도 걸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그 내일 의원총회를 한번 봐야 알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워낙 내일 오후 상황 네. 의원총회 오후 2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또 국회 본회의도 잡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지를 봐야 그 이후 전국을 좀 예.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장면이 벌어질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사실 안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그냥 무조건 원내외 투쟁을 예. 병행하겠다. 병행하기 위해서 국회 그냥 들어가겠다. 뭐 이런 명분을 내걸고 7월에는 일단 들어오지 않을까. 은근슬쩍 들어와서 어느 날 보니 들어와 있더라 뭐 이렇게 되는 예, 안 거 들어올 아닌가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문회도 해야 되고요. 뭐 그러니까요. 추경보다도 이제 청문회가 더 중요하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뭔가 좀 망가져 있는 이런 상태.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른바 우리나라 보수 세력 전체가 촛불혁명 이후 정권 교체 이후에 뭔가 좀 망가져 있습니다. 요즘 이른바 보수 신문의 논객들 하는 얘기를 봐도 별게 없어요. 예. 사실은 그쪽 논객들이 자유한국당을 들여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욕만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세력 전체가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 전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조언을 해줄 만한 집단도 지금 없는 거죠. 세력도 고장 나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 굉장히 좀 국회가 파행을 겪는 장면이 올 7월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올해 정기국회, 올해 연말 예산국회도 참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상상을 깨는 장면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걱정이 되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